자, 그래서 바로 지금 네. 이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지금 야당들이 일제히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당무 개입이다. 네. 이런 걸로 해서 봐라 이게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저는 참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선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 당무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이 대통령 영부인이 이 비대위원장과 소통했다는 게 네. 자칫하면 이게 지금 당무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이거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여우인 박지원이 이걸 물어버렸어요. 네. 박지원이 물었습니다. 어제 박지원이 본인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건희 문자 파동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영부인과 정권 2인자 간의 권력투쟁, 폭로 정치 등 음모가 횡행하다. 과연 영부인이 왜 이런 문자가 지금 공개되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문자 공개를 여사 측에서 했다라고 단정을 져버리는 거예요. 네. 무수한 문자가 오갔다는 설 등은 인사, 공천, 당무, 전당대회 개입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장관들에게도 무수한 통화 문자설이 분분하다. 국정 개입과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고받은 문자를 김건희와 한동훈은 즉각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물어버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죠?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저의를 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희룡 후보가요. 네. 문자 공개하라.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는 문자를 공개하거나 그거 못할 것 같으면 사과해라. 네. 그러고 나서 이 사태를 끝내자. 제가 이거 보고 좀 어이상실인데요. 네. 근데 이 원희룡 페북 메시지가 올라온 지 몇 시간 안 돼서 조국이 이렇게 썼어요. 현재 영부인과 여당 전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표 후보 간의 노골적인 권력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네. 문제의 문자를 김건희 씨 또는 측근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이유는 분명하다. 한동훈은 안 돼. 이것이 김건희 씨 속마음일 것이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권력 투쟁을 관전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몰아야 한다. 더 물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김건희 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이외 여당 주요 의원들에게도 문자를 하였다면 그리고 장관들에게도 문자를 하였다면 하면서 이걸 더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국정농단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김건희 씨는 사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이 답장을 보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지금 아마 일부 이걸 공개를 지금 촉발한 일부 친윤 인사는 그 부분만 본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이거는 사실은 누가 이 문자를 지금 이렇게 공개했을까? 바로 유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박지원 조국 이야기를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태가 조금 포연이 사그라들면 더 크게 등장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왜 대통령 부인과 그다음에 지금 이 위원장 간의 이 문자 메시지가 왜 제3의 인물에게 이거를 공개했을까? 지금 아마 대통령실 입장은 보면 이거는 영부인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게 그 분명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김규환한테 직접 주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김 여사가 자기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사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안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일부 친윤 의원들한테 봐라 내가 진짜 그때 선거 때 이렇게 한동훈 당시 위원장한테 이렇게 내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라고 하면서 일부에게 아마 보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았던 이 친윤의 이 핵심 인사가 요거를 이용해서 저 한동훈을 까면 좀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근데 본인이 깔 수가 없고
그러면 누구냐? 누구를 이용해야 될 것이냐? 김규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 이 양반 뭐 나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자기가 특종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자, 거기서 싹 던져준 거죠. 던져주고 김규환은 그걸 마치 자기가 취재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떠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그거라고 유출 경위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월 4일 목요일에 김규환 씨가 CBS 저녁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그걸 그 전격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여의도에서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네. 첩보는 뭐냐? 제가 들은 거 그대로 이제 온 김에 이래요. 이철규 의원이 그 동료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여사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던 문자를 보여준다. 문자를 보여주면서 한동훈이 이런 사람이다. 여사님은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 여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래도 당장 관계 파탄 윤한 갈등의 그 원인 제공자 주범이 한동훈이다. 이 나쁜 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른바 작업을 하고 다닌다. 네. 뭐 이런 게 물론 제가 직접 그 사실관계를 팩트 체크한 건 아니에요. 제가 들은 내용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그걸 뭐 이철규 의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네. 뻔할 뻔짜니까 그런 거 전화하지도 않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7월 4일에 CBS 방송에 나갔는데 제 2부고 1부에서 이제 김규환 씨가 그걸 전격적으로 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 강적들이나 그 CBS 한판승부에서 보면 이철규 의원하고 꽤 굉장히 그 교류를 많이 하는 것처럼.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CBS 같은 데 나가지 말라고. 예. 그런데 예. 그 좌파들 하는 데 가서 그냥 그러니까 저는 짜서 지금 완전히 트랩을 만들어 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한동훈 후보도 아침에 그 김현정 거기 한번 이제 나갔다 오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 비교적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캠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묻겠다 해서 제가 나간 건데 저한테 이제 기습을 한 거죠. 그 기습 저 까고 뭐 제가 어버버버 하는 그거를 뭐 보고 싶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이제 당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아니 그 사과를 하려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왜 한동훈 허락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그 자들은 이제 그 속이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김규환이 이철규 의원으로부터 이걸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했었어요. 네. 추정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오전에 또 이제 뭐 첩보가 들어오는데 김규환이 네. 몇몇 사람들에게 이거는 사실 그 까는 당일 7월 4일 당일 여사님 쪽으로부터 네. 까도 된다라고 컨펌을 받고 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가 또 합리화 시키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거는 진위 여부는 김규환이 얘기한 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네. 김규환이 그렇게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김규환이 CBS 뭐 논설 실장이고 네, 이번에 그만둡니다. 이제. 이면 그만두는데 CBS라는 데가 좀 빼또름한 데 아닙니까? 한참 뺐더만. 한참 빼또름한 데인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법입니다. 뭐 그렇게 했다. 만약에 뭐 여사님 쪽에서 누군가가 김규환한테 뭐 줬다. 그러면 역으로 지금 되치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 정말 이거를 기획한 분이 계실 텐데 이 방송 들으시면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거를 이용할 데가 없어서 CBS 같은 데를 이용합니까? 차라리 김어준을 주지 그랬어요. 네. 김어준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사리 판단을 못해요? 전 정말 이거를 보면서 이 양반들이 지금 딱 눈앞에 있는 이해관계만 보지 이 사태가 가져올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의미 도대체 이거를 판단을 못하고 지금 CBS에다 갖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김호준한테 갖다 주세요. 그냥 김호준한테 하라고. 이게 도대체 적과 아군을 도대체 구분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가 신났죠. 이제 CBS야 요 이제 국민의힘 이제 아작날고 그냥 내부 갈등 풀러 이렇게 얼마나 신났습니까? 지금 뭐 그쪽 매체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신나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봐서는 CBS 쪽에서는요.
이걸 그때 JTBC 손석희가 있던 시절에 그 태블릿 PC 가지고 엄청난 네. 장사를 해 먹었잖아요. 솔직한 네. 얘기로. 그거 비슷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거를 딱 작전을 짜고 이걸 까고 또 저를 불러다가 함정파 놓고 거기다가 그냥 빠뜨리게 하고 뭐 이런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죠. CBS가 이제 완전히 이거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거는 심각한 해당이니까 익십이 윤리위에 제소해서 당원권 정지되면 후보 자격 취소될 수 이런 기사를 써대는 게 지금 CBS 노컷 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아주 좀 이 시나리오가 좀 허접해요. 이게 이제 해놓고 너 징계한다고 그래놔놓고 또 좀 있으면 또 뭐 저 백서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백서 공개해서 야 한데 이미 백서는 우리 국민들의 내래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거는 이미 뭐 오염된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아니 뭐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진짜 예를 들어서 이 경선이 올바르게 가려면 정말 앞으로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토론들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이 토론회를 앞두고 이 쓸데없는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이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TV 토론에서 핵심 주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는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지금 후보들이 나와서 막 공개하고 왜 너 일십했어 막 하면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느끼시겠어요? 야 보수 정치의 지금 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정당의 지금 TV 토론이 영부인 지금 그 문자를 갖다가 왜 씹었냐 이걸 두고 지금 중요하게 토론한다 그러면 이 국민들이 이 지금 국민의힘을 과연 무슨 정당으로 보시겠냐고요. 아니 그리고 보자고요. 최근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전륜이다. 한동훈은 전륜이다. 이 표현이 최초로 나온 매체거든요. MBC입니다. 네. 그다음에 MBC, CBS, 그 CBS, 이 노컷. CBS에다가 이 김규환이라는 자에게 이 문자를 줘가지고 한동훈을 치게 만들었다. 근데 이 문자는 제가 보건대는 여사 쪽에서 여사님이 직접 주시거나 그게 아니고 뭔가 여사님한테 받은 친윤 의원 경유로 여기 들어갔다라고 전 봐요. 그런데 그 친윤 의원이 한동훈 밉다해서 좌파 미디어에 이걸 준 거예요. 줬더니 김규환이라는 자는 지금 여사님한테 오케이 받고 자기가 깐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 대통령실을 이 문제에 끌어내는 되면 이 굉장히 앞으로 논란이 커집니다. 문제가 커지고 저는 이 문제가 지금 TV 토론에서 더 이상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다루면 다룰수록 야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진짜 아주 아사리판이구나 내부가 개판이구나 너네들 이런 것만 느끼시지 이게 지금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문제가 다 TV 토론에서 공개되고 하면 야 저놈의 당은 지금 뭐 영부인한테 지금 저 문자 안 보냈다고 저렇게 그냥 난리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당의 이미지밖에 안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요 이게 지금 보수 정치가 자유우파가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볼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려면 진짜 냉정하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 후보들이 정말 오늘 냉정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정말 내가 정면으로 해세워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것 자체를 해당 행위라고 하면 도대체 이 당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저당을 가면 일십하면 무조건 해당 행위로 징계받는 정당이라고 그러면 어떤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습니까? 저는요 일단 이제 뭐 이걸로 더 이상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해야 될 전당대회가 이 문제로 더 이상 오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그 이제 전당대회가 무사히 잘 마치고 나면요, 정말이지 좌파 매체와 야합을 해서 같은 당 내부의 경쟁자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한 이런 더러운, 이게 과연 자유우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게 할 짓인가? 이건 한번 따져보고 가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지원님은 그 캠프에 있지만 제가 볼 때도 한동훈 후보 뭐 분명히 비판할 점 많습니다. 지적할 부분 많아요. 자, 그러면 당신 왜 그 정책이나 당신의 그 입장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면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하고 다투면 그 얼마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냥 수긍이 가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하라고 토론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 100% 무조건 한동훈에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목소리들을 제대로 짚고 제대로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 판단하는 거 국민들과 당원들이 판단하는 게 이게 경선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중간에 갑자기 지금 무슨 영부인의 문자 메시지가 나와서 또 한 번 이렇게 휘저어버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을 뿐더러 또 이게 자칫하면 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에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빌미 정도가 네. 아니고요. 자기 자칫 잘못하면요. 한상 거하게 차려갖고 갖다 바치는 격이에요. 한상 거하게 제가 차려갖고. 보면요. 지난번 참 그 이 탄핵 국면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정말 이 내부에 도대체 사고가 1차원 사고밖에 안 되는 분들이 좀 저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이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고가 어떻게 눈앞에만 있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또 일부 이 인사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무슨 자냐 당연한 듯이 그냥 그렇게 막 떠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제발 좀 크게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가져올 수 있는 파장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문제인지 이걸 갖고 과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문제인지 그것조차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품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럴 풀 문제가 생각이 없었고 하다면 그 문제 지적하면 될 거 아닙니까? 비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문자를 왜 씹었냐? 그리고 또 씹은 행위를 보면 그 다음 날 씹으니까 바로 그만두라고 대통령이 그냥 비서장 보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이게 또 무슨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가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자 그러고 참 그런 게 우리 국민들에게 참 많은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 같으니까 지금 화요일부터 내일 아마 이제 이 합동 토론회가 있죠.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는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여기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이게 참 흥행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이상한 문제로 지금 보니까 완전 그러니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 안타까운 문제가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제는 명백하게 좀 이 가르마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막을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쉬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대통령 이제 나토 또 순방해서 내일 미국으로 가시는데 어쨌건 이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